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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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용접기능사 필기시험 좀 15번째 시간이고요. 특수용접 3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GMAW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MAW라는 거는 가스 메탈 아크 웰딩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CO2 용접이나 미그, 매그 이런 것들이 GMAW죠. GMAW의 특징은 불활성 가스를 쓰기도 하고 혼합가스를 쓰기도 하고 CO2 가스를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 CO2 가스 쓰면 CO2 용접이라 하죠. 자, 직류 역극성은 모재가 마이너스죠. 이렇게 모재가 마이너스고요. CO2 건이 있으면 CO2에서 와이어가 나와서 아크가 일어나는데 이 전극이 플러스이죠. 그래서 70에서 80%의 열이 전극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잘 녹겠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용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GMAW의 특징은 정전압 특성이라는 거. 정전압 특성. 그 다음에 아크 자기 제어 특성.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승 특성이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이거는 좀 그렇다. 피부과학 용접이라 할게요. SMAW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 피부과학 용접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정전류 특성, 2번 수화 특성, 3번 부특성, 4번 정전압 특성. 그러면 답이 4번 정전압 특성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GMAW 용접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정전압 특성, 2번 아크 자기 제어 특성, 3번 상승 특성, 4번 정전류 특성.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자, 피복제 또는 용제가 불필요합니다. 이 와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란 통에 철사 같은 게 막 감겨져 있어요. 이거 우리가 CO2 와이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CO2 용접할 때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거 있어요. 도금되어 있는 거. 그러면 솔리드 와이어라고 그래요. 솔리드 와이어라고 그러고 CO2 와이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솔리드 와이어가 있고요. 우리가 특수용접 기능사에서는 이 솔리드 와이어로 시험을 보고요. 아마 1.2파이짜리로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산업기사에서는 1.4짜리인가? 1.4짜리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럼 플럭스라는 건 뭐냐? 우리 피복학교 용접할 때 보면 이렇게 옆에 피복제가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피복제가 이렇게 여기 심선 주위를 피복제가 이렇게 쌓고 있잖아요. 이 피복자를 다른 말로 플럭스라고 그래요. 플럭스라고 용자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이 와이어 속에 집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고 그래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여기 FCA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쓴 아크 웰딩입니다. FC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쓴 이런 뜻이에요. FC 플럭스 코어드예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쓴 아크 웰딩입니다. 그래서 FCAW예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주로 어디에 쓴가요? 네, CO2 용접할 때 이 와이어 안에 플럭스를 집어넣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솔리드 와이어를 쓸 경우는 솔리드 와이어는 아무것도 이 안에 없거든요. 그래서 플럭스, 그러니까 용접을 하면은 피부학교 용접을 하면 용착 금속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죠? 이렇게 아크를 이렇게 일으키면요, 여기 용융지가 생기고, 여기 이렇게 쌓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슬랙이라고 한다 그랬죠? 슬랙. 솔리드 와이어를 쓰면은, 솔리드 와이어는 그냥 철사 같은 거예요. 철사 같은 게 막 감겨져 있거든요. 솔리드 와이어를 쓰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CO2 가스가 막 뿜어지면은 여기서 막 용접이 되는데요. 이걸 이 전극 역할도 하면서 필러메탈, 용가지 역할도 하는 요거를 와이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플럭스가 안 들어간 거는 솔리드 와이어라고 하고요. 솔리드 와이어는 요 슬랙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용접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에 비해서.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어떨까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요 안에 플럭스를 넣어서 여기 슬랙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뭐 급냉을 방지하다든지 산소나 질소를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솔리드 와이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플렉스 코어드 와이어를 더 많이 쓰겠죠? 네. 이 솔리드 와이어는 자동 용접이나 자동차 같은 거 용접할 때요. 자동 로봇 용접 있잖아요. 그런 거는 솔리드 와이어로 하는데요. 또 슬랙을 제거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솔리드 와이어를 쓰겠죠. FCAW 하는 거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쓴 아크 웰딩입니다. FCAW하고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GMAW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은 용접 조작이 비교적 간단하고 용착 효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자 와이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전압,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렇게 지나서 건을 통해서 이렇게 용접이 되거든요. 이렇게 용접이 되는데요. 여기 이걸 와이어를 밀어주는 이 장치를 피덕이라고 그래요. 피덕이 보시면은 반자동 용접. CO2 용접은 GMAW 대부분 반자동 용접이라고 하거든요. 반자동 용접은 뭐냐? 용접은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건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을 사람이 움직여서 용접은 사람이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아서 사람이 용접을 하는데요. 와이어를 밀어주는 거, 송급하는 것은 기계가 밀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와이어 뒤에 보면 롤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롤러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롤러가 달려 있어서 롤러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와이어를 밀어줘요. 사람은 필러메탈, 용가제는 넣을 필요가 없고요. 사람은 용접만 하면 되고 용가제는 기계가 밀어주는 이런 거를 반자동 용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동 용접은 뭐냐? 피복 용가제도 사람이 넣고 용접도 사람이 하는 거. 이거는 수동 용접이라고 하고요. 자동 용접은 용접도 기계가 하고 용가제도 기계가 밀어주면은 그거를 자동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O2 용접은 반자동 용접이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롤러가 이렇게 밀어준다 했잖아요. 롤러가 이렇게 밀어줘요. 롤러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 와이어를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CO2 용접이나 GMAW에서 와이어 송급 방식에 와이어 송급이란 거는 밀어준다는 거,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송급 방식의 첫 번째는 뒤에 롤러가 달려서 밀어주는 거. 이거를 푸시 방식이라고 그래요. 푸시 방식. 뒤에서 밀어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롤러를 이 앞에다가 건에다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풀 방식이라고 그래요. 풀 방식. 세 번째는 둘 다 다는 거예요. 뒤에는 밀어주고 앞에 당기는 거. 그럼 뭐라 할까요? 네. 좀 어처구니 없지만 푸시 풀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또 내볼게요. CO2 용접 또는 GMAW 용접에서 와이어 송급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첫 번째 1번 푸시 방식, 2번 풀 방식, 3번 푸시 풀 방식, 4번 복합식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죠. 그러면 4번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CO2 용접, GMAW 용접은 반자동 용접이에요. 용접은 사람이 하고 기계가 송급을 해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은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용접하면 요 부분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용접 조작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수동 용접에 비해서요. 수동 용접은 왜 그래요? 오른손으로 용접하면 왼손으로 용가지를 밀어 넣어줘야 돼요. 오른쪽도 신경 쓰고 왼쪽도 신경 쓰고 두 손을 다 신경 써야 되죠. 피부아크 용접도 그렇고요. 피부아크 용접은 한 손으로 하지만 용가제가 타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크 길이를 일정하게 조절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난 CO2 하는데 CO2도 어려운데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연속 용접이 가능하므로 용접 속도가 빠르다. 이게 버튼 누르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부아크 용접이나 티그 용접은 용가제가 짧아지면 새로운 용가제를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계속 연속으로 막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연속 용접이 가능합니다. 용접 속도도 빠르고요. 전류 밀도가 굉장히 커요. 뭐에 비해서 크다는 거예요? 수동 용접이나 티그 용접에 비해서 전류 밀도가 크다는 거예요. 더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이 빠졌는데요. 수동 용접을 주로 뭐를 수동 용접이라고 그래요? 피부아크 용접 이런 걸 수동 용접이라 하잖아요. 수동 용접이나 티그 용접, 알곤 용접 하는 거요. 그런 것보다는 전류 밀도가 커서 용입이 굉장히 깊고요. 전자세 용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GMAW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의 단점 한번 볼까요? 단점이라 한다면 용접 장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사람이 들고 다니긴 그렇고요. 밑에 바퀴가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밀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대부분 용접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보통 큰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 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기계를 집어 넣어놔요. 이렇게 기계를 막 집어 넣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러그 같은 거 달고요. 고리 같은 거 달고요. 보통 지게차로 이렇게 떠가지고 옮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옮겨요. 통째로. 무거워가지고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타워 크레인 이런 걸로 이렇게 공사하면은 막 이런 건물을 크게 짓거든요. 그러면 이거 타워 크레인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여기서 줄을 쭉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용접하거든요. 굉장히 무겁고 이동이 어렵습니다. 장비가 굉장히 고가예요. 무엇에 비해 고가예요? 다른 용접기에 비해서 특히 티그 용접기나 또 피부아크 용접기 비싸다는 거예요. 특히 미그 같은 것은 제가 미그 용접기 중에서 밀러나 이런 거 써봤거든요. 1000만원 넘는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바람 부는 곳에선 용접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CO2 노즐이 이렇게 있고요. CO2 노즐이 있고 CO2 노즐에서 와이어가 나와서 용접이 되는데 여기서 CO2 가스가 이렇게 뿜어지면서 용착부와 용착금속을 보호하는데요.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은 이게 CO2 가스가 훅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게 실드 가스가 사라지니까 용접부하고 용착금속을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 부는 곳에서는 용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건물 같은 거 막 크게 막 구조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더 불어요. 특히 이게 중공업 회사들이 대부분 바닷가에 있잖아요. 바람이 더 불어요. 엄청 불어. 올라가면 더 불어요. 그래서 이 방풍 대책을 하셔야 됩니다. 뭐 4번은 당연한 얘기지만 토치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용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었네요. 아까 했던 거 나왔네요. 와이어 송급 방식은 푸시 방식, 풀 방식, 푸시 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아이고. 자, 용적 이행의 형태. 용적 이행이 뭐예요? 심선이 녹은 샘물방울이 모재로 넘어간 현상을 용적 이행이라고 그랬죠? 단락 이행은 뭐예요? 달랑말랑한 거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전류가 낮고 저전압인 경우 단락 이행이고요. 입상 이행이라는 것은 용적의 지름이 용적 와이어보다 큰 경우. 이게 뭔 말이냐면 와이어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몽글몽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재로
보제로. 그래서 용접 와이어의 지름보다 용적의 지름이 큰 거, 중력에 의해서 낙하하는 이런 것들을 입상이행이라고 하고요. 입상이행 다른 말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글로뷸러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글로뷸러형, 입상이행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중력에 의해서 낙하되는 형태, 이런 거를 입상의 형태고, 주로 솔리드 와이에서 이런 게 많이 벌어져요. 스프레이형이란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스프레이형이라는 것은 이게 비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처럼 막 쏟아지는 거. 근데 천위전류라는 건 뭐냐면 입상이행의 스프레이형으로 바뀌는 이런 전류요. 입상이행에서 스프레이형으로 막 이렇게 막 아까 몽글몽글 떨어지다가 비처럼 쏟아지는 이런 전류를 천위전류라고 그러는데, 천위전류보다 높은 전류 쓸 때는 스프레이형이 돼요. 스프레이형이 좋은 건 어디냐면 CO2 용접이에요. 특히 CO2 용접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고 했죠.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에서 이 플럭스가 좀 더 나중에 녹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나 주로 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영광을 많이 하잖아요. 금속보다 플럭스가 좀 나중에 녹아요. 그래서 입상이행이 되면은 플럭스가 안 녹아서 이렇게 몽글몽글 떨어지면 요 안에 플럭스가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프레이형이 되면 완전히 모두가 플럭스도 녹고 금속도 녹고 여기 와이어도 녹고 해서 빛처럼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CO2 용접, 특히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쓰는 경우는 FCW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예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COR인데 맞는 것 같아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쓸 경우는 FCW 전류보다 높을 때 스프레이형이 되는데 그때 스프레이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용접이형의 형태가 아닌 것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O2 용접에서 가장 좋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에서 가장 좋은 용접이형 형태는 무엇일까요? 1번 단락형, 2번 입상형, 3번 스프레이형. 답이 스프레이형이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 드디어 이번은 세 번째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자동 용접이에요. 자동 용접. 자동 용접이라는 게 뭐죠? 자동 용접. 자동 용접이라는 것은 용접도 기계가 하고 송급도 기계가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두 판인데 이 판이 엄청 이런 판이 있는데 이게 엄청 두꺼워요. 이런 거 한번 용접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런 거 용접할 때 많이 쓰거든요. 두꺼운 거 쓸 때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이거 용접할 때 쓰는데요. 자, 이런 호퍼가 있어요. 호퍼에 플럭스가 뭐냐면 용제라는 건데요. 용제인데 피복아크 용접에서 피복제 쌓여 있잖아요. 그 피복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플럭스가 모래같이 생겼거든요. 모래같이 생긴 용제를 이런 호퍼에 담아 놓고요. 여기에 이렇게 와이어가 몽땅 감겨진 와이어가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모든 게 이게 차가 있어요. 대차라고 그러는데요. 대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레일을 깔아요. 이렇게 레일을 쭉 깔아주거든요. 레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레일을 이렇게 깔아요. 레일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여기서 막 용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호퍼를 열면은 여기 용자가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요 밑에서 용접하는 거. 이런 기계를 SAW,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라고 그래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